네, 3학년 4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 심리학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번째 오리엔테이션 어땠나요? 그래도 뭐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서 심리 테스트 하고 괜찮았죠? 자, 오늘부터는 좀 더 심화된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전 수업과 비슷하게 이야기 위주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먼저 심리학이 뭘까요? 여러분, 심리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사람의 심리?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뭐를 좋아할까? 나도 날 잘 모르겠는데, 넌 날 아니? 막 이런 거. 자, 보시면요. 자, 심리학은요. 먼저 정의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 네, 심리학은요. 뭐 점술 신내림 받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뭔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가는 그런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보통 심리학의 목적이 뭐냐 하면 뭐 보편적인 마음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PPT를 갖고 수업을 할 건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죠? 이게 선생님이 얼굴 나가고 있는데 PPT 하면서 수업하는지 모르겠네. 자, 보시면요. 먼저 심리학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쁜 꼬맹이가 있네요. 그 꼬맹이가 뭐 하고 있어요? 네, 거울을 보고 굉장히 신나하고 있습니다. 그 꼬맹이는 뭐야?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눈썹이 이렇고, 내 눈은 이렇고, 내 콧구멍은 이렇게 생겼고, 내 이빨도 이렇게 생겼고, 뭐 그런 거를 보고 있겠죠. 자, 이것처럼 이 아이가 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거울이 없었다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누군가가 설명해주지 않고서는. 설명해도 정확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자아도 우리의 모습처럼 어떤 것의 반영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을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어떠한 것을 좋아하나? 이러한 자아들을 어떠한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볼 이론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울 자아 이론, 미러링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 이론 하나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 참 많이 들어봤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론이니까 이 두 가지 이론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울 자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울 자아 이론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타인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타인의 눈이 이제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겠죠. 그 모습에 대해서 뭐 말로 표현하든 반응으로 보여주든 어떠한 리액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리액션, 그 반응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자아구나 하면서 자아를 형성해 간다. 네, 그런 설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고요.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자, 어떠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 어떻게 생겼어? 그 친구가 이제 대답해줘야겠죠.
너는 뭐 눈은 요래요래하고 코, 입, 넌 그냥 밥 먹을 때가 제일 멋져.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방금 물어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이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본 것처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마치 거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겉모습에 대한 거였고요. 자, 그럼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내 자아는 어떻게 생겼어? 물론 말로 하지 않을 수도,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죠.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 너는 참 성격이 완전 쿨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넌 참을성이 참 좋아. 되겠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어떤 이성을 만나는데요. 그 이성이 그윽한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아는, 참 매력적인 자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너무 귀엽다. 어떤 여자애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러면, 내 자아는 귀여운 자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난 성격이 참 쿨하고, 참을성이 참 좋고, 매력적이고, 귀엽다. 이러한 자아가 스스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내 자아를 비춰주었죠? 그럼 우리는 그 비춰진 자아를 그대로 흡수해갖고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형성한다는 거울 자아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면 BJ 방송이나 패션이 있을 수 있겠죠. 자, BJ들이 자신의 방송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그 시청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자아 형성할 때 타인의 눈을 빌려서 자아를 형성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패션은요, 선생님이 그 패션 쪽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신뢰해서 선생님이 이제 옷을 하나 샀다.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요. 그럼 친구가 오늘 옷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이 옷은 믿고 입는 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왔는데 그 친구가 그때 ROTC를 해가지고 그때 1개월인가 훈련에 들어가 있어서 만나지 못했어요. 1개월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옷을 전역을 했어. 전역을 하면 뭔가 다 할 수 있고 다 시도하고 싶고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 뭐에 꽂혔냐면 그 백바지 아시죠, 여러분? 그 흰색 면바지 완전 새하얀 거. 그게 그때 좀 유행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거기에 딱 꽂힌 겁니다. 이제 그 옷을 사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입었어. 하루같이 매일 입다가 자 보시면 요게 그 문제의 백바지입니다. 자, 요걸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복학생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 후배들이 있겠지. 후배들이 보고 백바지 입고 왔는데 선배님 너무 멋있으세요. 패션 리더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뭡니까?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들으니까 내가 패션을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물론 착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입고 댕겼는데 이제 그 패션으로 신뢰하는 그 친구가 이제 학교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딱 만났는데 그날도 당연히 백바지 입고 갔죠. 그거 딱 만났는데 걔가 보자마자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뭐라 하는 거야. 너 바지를 왜 이걸 누가 입으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뭡니까? 이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선생님의 자아는 밀라노 패션 선도주자 이런 자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남으로써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로 딱 변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뭔가 자아가 그 친구의 반응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형성에 타인의 그런 반응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계속 보시면요. 이거 말고요.
자, 계속 보시면 이번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자, 심리학에서는요, 자성 예언 효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효과인데요. 평상시 우리가 널리 쓰이는 이름으로는 피그말리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알아보면요. 자, 먼저 이 피그말리온 효과,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시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자,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엇이냐? 한 사람의 기대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 시대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조각가가 이제 조각을 하나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림인데 그냥 조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조각을 하다가 그 조각한 여자의 모습이 너무 나의 이상형과 딱 들어맞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너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조각상이 갑자기 진짜로 사람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이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같이 옆에 있을 텐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했더니 실제로 그 조각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되었죠. 기대대로. 네, 이 이야기에서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각상은 이제 여자가 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조각가가 그 조각상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한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것을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면 그것이 기대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더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플라시보 효과. 이 효과는 같은 겁니다. 근데 플라시보 하면요, 보통 의학 쪽에서 말할 때 쓰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아프면 이제 딱 할머니께서 오셔서 이제 배에 딱 손을 얹고 이게 배를 이렇게 막 문질러 주셨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안 아파. 그때부터. 그게 진짜 그때 어렸을 때는 진짜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혹은 이제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안 아팠습니다. 배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효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뭐 지금 와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의학계에서 말하기는 이렇게 낫고 있다고 믿어지니까 진짜 나았다. 그래서 낫기를 기대하는 거 그것이 실제로 작용해서 현실에서 일어나게 된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계속 보시면 호손 효과는 뭐냐면 옛날에 그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호손 실험,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뭘 했냐? 이 생산성을 더 높이고 싶은 거야. 돈 많이 벌고 싶잖아. 그래서 이제 어떠한 외부 조건을 바꿔주면 생산성이 늘어날 것인가. 그래서 뭐 임금도 많이 줘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실험이 이제 조도에 따라서 어떻게 생산성이 달라지는가. 즉, 조명을 밝게 해주면 더 생산성이 증가할 것인가? 혹은 조명을 뭐 적당히, 혹은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조도와 생산성은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뭐였냐면,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대표자가 돼서,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길 기대되고 있고, 내가 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조도를 밝게 했는데, 생산성이 는 거야. 이거는 이게 밝게 하면 생산성이 늘어나겠구나 해서, 이번에는 밝기를 중간 정도로 했는데, 또 생산성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어둡게 해보자. 그래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컴컴하게 막 이 정도로 어둡게 하고 막 작업을 시켰는데요. 그런데도 심지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주목받고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걸 스스로가 지각함으로써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하게 됐다. 네, 이런 게 옛날에 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효순 효과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길 바라니까 노동자들이 실제로 생산성 높였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낙인 이론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아니라 생각을 해봅시다. 김동화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엄청 착했어. 집에서도 항상 바르게 잘 살아온 학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머니 욕을 한 거야. 근데 이 김동화라는 애가 원래 그 이름에 동화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효심 깊고 마음이 착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얘도 역시나 효심이 너무 깊은 나머지 어머니 욕을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이렇게 딱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하필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의자가 꽉 하면서 안경이 딱 깨진 거야. 다행히 이 학생이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 뭡니까? 안경 꼈는데 공격했어. 이러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 부모님도 합의를 안 해줘서 이 김동화라는 아이가 소년원에 갑니다. 무서운 게 뭡니까? 소년원 안에서도 무서울 수 있어요. 웹툰에 보니까 김기 모시기 형님 이런 애들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 많겠죠. 근데 어쨌든 더 무서운 것은 소년원에서 이제 있다가 나왔어.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그때부터 이 학생의 이름은 김동화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라고 불리냐면 소년원 출신 김동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꼬리가 붙었죠. 꼬리표가 소년원을 갔다 온 학생. 근데 이 김동화가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교실을 갑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 김동화라는 애가 소년원 출신인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심지어 얘기도 많이 안 나눠봤어. 날 몰라, 저 사람들은.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 쟤는 소년원 출신. 나쁜 애일 거야. 근데 실제로 말했잖아. 아까 김동화라는 애는 어떤 애? 되게 착하고 효심 깊고 이런 학생입니다. 근데 그때 그 실수, 그런 것 때문에 나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미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그러한 꼬리표가 붙음으로써 이 학생이 나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난 그렇지 않아. 난 나쁜 애가 아닌데 주위에서 날 나쁘다고 해.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 자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가 생기겠고요. 실제로 자아가 부정적이게 변화버리면서 정말로 나쁜 행동을 스스로 먼저 하게 되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낙인 이론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사람을 일탈자 혹은 일탈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이제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나쁜 자아,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낙인 이론이고요. 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이제 기대하게 되면 그대로 사람이 쫓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고. 자, 이런 효과들, 지금 당장은 쓸데없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면접이나 이제 글쓰기 할 때 이런 효과들을 이용하시면 모든 어떤 것이든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을 알아두시고 또 스스로 여러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효과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의 자아를 성장할 수 있을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매 수업 뭐가 나간다 그랬죠?
네,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 이퀄 곧 출석 체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과제는요, 써있다시피 자신의 자아 발달을 미러링 효과, 아까 우리 거울 자아 이론 봤죠? 그 거울 자아 이론과 관련하여서 성찰하여 보시오. 네, 글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어디다 제출하냐? 리로스쿨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리로스쿨, 자, 한번 그림으로 봐볼까요? 자, 보시면 리로스쿨에 이제 내용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자 수 한 500자 이내. 자, 500자 이내 치면요, 대략 1200바이트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정도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어떤 학생 글자 수를 글자 크기를 조정해서 그냥 기본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조작한다면 9포인트라고 써있죠? 저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글 치시면요, 그 크기로 나오니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선생님이 한번 써본 건데요. 이건 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론에서 이런 거 배웠지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서는 이런 이론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론을 토대로 내 성격이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해봐서 나를 더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로스쿨에 올리시는데요. 자, 이번 주 이제 강의는 금요일날 올라오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주에 토요일 늦은 12시까지 꼭 제출하셔서 출석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참 많으셨고요. 네, 집에서 참 답답할 텐데 열심히 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더 힘내고 나중에 학교에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